리스닝아트 지혜쌤입니다. 오늘은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데요. 더닝크루거 효과는 코넬 대학교 대학원에서 데이비드 더닝하고 저스틴 크루거 교수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인지 편향 실험이라고 합니다. 1999년도에 했고요. 45명의 학부생에게 20가지의 논리적 사고 시험을 치르게 한 후에 자신의 예상 성적 순위를 제출하도록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 성적이 낮은 학생은 자기가 45명 중에 높은 순위의 점수를 받았을 거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했는데,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그 성적을 더 낮게, 순위를 낮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더닝 교수와 크루거 교수가 내린 결론은, 능력이 없는 사람의 착오는 자신에 대한 오해에 기인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착오는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것이라는 오해에 기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따라서 한마디로 뭐냐면요. 아는 게 없는 사람이 우기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적을 때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인지 편향입니다. 이 우기기는요, 자녀를 공감하지 못하는 부모에게서 나타납니다. 더닝크루거 효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요, 자기가 자녀에 대해 아는 것이 적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이러저러 할 거야, 자기만의 주장을 하시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 부모는 자녀에게 한 번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요즘에 뭐 힘든 게 뭐가 있었는지, 지금 요즘 기분이 어떤지, 최근에 그런 어떤 상태인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자녀에게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해버립니다. 이미 자녀는 이제 다 큰 성인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인 것처럼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 내가 키울 때 손안의 자식일 때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자녀들이 내 말을 무시하고 집에 있으려고도 안 하고 부모인 나한테 까칠하게 대하지는 않는지 잘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그런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녀가 삐뚤어져 갖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자녀의 말을 귀 기울여주고 이해해주려는 노력을 했는지 한번 먼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유형 두 번째는 대화를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화를 이기고 지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패배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대화에서 자꾸 우겨서요, 결국 내 말이 그 대화를 주도를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정말 피곤하죠, 이런 사람들하고는. 싸워야 되니까요. 그냥 나는 사소한 담소 나누려고 했는데 그게 게임이 돼버리고 싸움이 돼버리니까 정말 피곤해요. 이런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별거 아닌 사소한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가,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싸우고 있나? 이렇게 하는 착각을 들게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하는 대화를 편하게 넘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사람하고 같은 편이 되어주셔야 돼요. 같은 편끼리는 싸우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같은 편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과 나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공통점을 찾아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네 말이 맞다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오늘 너하고 나하고 이거 같은 색깔 옷 입고 나왔네? 너 잘 어울린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도 그 예입니다. 공통점을 찾아주고 인정을 해주면요, 우기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은 나를 자기하고 같은 편이라고 인식해서 이기려는 대화를 덜 하거나 멈추게 됩니다. 이 우기기를 좋아하는 유형 또 그 세 번째는요,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사람. 한국 문화에서 한턱 쏘는 문화가 있죠. 오늘 점심 내가 쏠게, 저녁에 한잔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턱 쏘면서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화에서도 이 사람들은 대화를 독점을 해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이제 우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요, 권력을 지향하는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지 않은지, 자신만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아닌지 한번 봐야 됩니다. 사실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는요, 친구나 가족으로 만나면 정말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적당한 거리두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과는 대화가 길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피곤하고 길어지면은 자꾸 나에게 가스라이팅을 걸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딱 필요한 용건만 나누면 그 자리를 떠나시거나, 인원이 더 많은 자리에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10명, 20명? 이렇게 되면은 이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가 그 대화의 주인공이 되더라도 구석에서 둘씩 셋씩 지방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큰 규모에서 만나거나 거리두기, 절대 1대1로 만나면 안 됩니다.
이 우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유형 마지막으로는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는 예, 아니요, 맞다, 틀리다 이것만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이 의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라고 말하면은 이 우기기 좋아하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둘 다가 가능해? 네 생각을 말해봐. 자꾸 대답을 강요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과 있으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하시는 분이라면 자녀들은 진짜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가정생활이 정말 필요해져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부모님의 강요를 따라서 억지로 살아야 하니까 그 삶이 정말 무거워집니다. 너 이거 싫어하니까 이거 좋아하는 거잖아. 이렇게 강요해버려요. 이런 부모님들은.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냥 나 혼자 나만 책임지면서 살고 싶어서 독립해서 이제 살게 됐는데 주말마다 또 오게 시킬 수 있거든요. 주말에 오지 않으면은 불효라도 하는 것처럼 막 너 진짜 크게 불효한다고 되게 서운해하시고 와단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모님들은. 독립해서 자기 삶을 살 수 있게 키워주시는 것까지가 부모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립해서 잘 살고 있는데 아직도 아이처럼 주말에는 본가에 와서 성인이 아니라 아이로 있어라. 주중에는 성인으로 잘 살아가지만 주말엔 엄마한테 와서 그냥 아이처럼 있어라. 이런 얘기죠. 성인 자녀가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벌어진 세상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도 자녀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성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부모님 역할이니까요.